2023년 12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가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죠. 이와 함께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검사징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습니다. 12월 10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헌법소원 제기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가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윤석열 총장의 헌법소원에도 불구하고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되면 어떤 후폭풍이 예상될까요? 윤석열 총장이 위헌이라고 지적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를 볼까요? 검사징계법 제5조 제1항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된다. 제2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제2항의 1 법무부 차관 제2항의 2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제2항의 3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한 명. 즉 검사징계법 제5조는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당연직인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죠. 윤석열 총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바를 정리해 볼까요? 검사징계법 제7조 3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 청구권을 가진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대부분을 위촉하면 징계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의 의중대로 구성되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헌법 제37조 2항이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어 징계 대상인 검찰총장의 공무원 단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 더하여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법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되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아울러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검사징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낸다.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검사징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12월 10일에 예정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검사징계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된 12월 10일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승호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가처분 신청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3년에서 2019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한 가처분 신청은 559건이었는데요. 이 중 인용이 4건인데 평균 처리 기간은 119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효력을 중지시켜달라고 한 검사징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날짜가 12월 4일이고 검사징계위원회가 12월 10일이므로 6일 만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해임한 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는 겁니다. 즉 12월 10일 윤석열 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고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 제청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해임한 후 윤석열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사징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이후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것이고 해임 무효 소송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승소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사징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검사징계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은 쉽게 마무리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윤석열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사징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12월 10일 이전에 인용된다면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 결정될 때까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겠죠. 이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은 2021년 7월까지 주어진 임기를 채웁니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직무정지와 징계위원회 회부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추미애 장관과 친정부 검사를 공격하겠죠. 그리고 현 정부와 관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 등을 파헤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현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이 확실하고 검사징계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확실하다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고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하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 가지 더 감안할 게 있죠. 바로 윤석열 총장에게 부과된 징계 사유 6가지를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총장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요. 해임 무효 소송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또한 윤석열 총장을 해임한 뒤 해임의 정당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면 검사징계위원회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고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레임덕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죠. 이번 사태는 감정적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됩니다. 철저하게 합리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고라입니다. 엘리트층이 일종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청문회 때마다 늘 불거지는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의혹 등이 이번 청문회에서도 똑같이 덮이려고 있는데요.